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8일 어제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16만 명, 세계 인구는 687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워싱턴 선언, 거기에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다르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이 북한과 중공과 러시아에게 보내는 세 가지 전략적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굴 전쟁을 개시하면 평양과 북경은 초토화된다. 두 번째는 대만을 침공하면 한미 동맹이 공동 대응한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하면 한국이 무기를 지원한다 등입니다. 위 경고는 정확히 전달되었고 북한과 중공과 러시아는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한국전, 대만전, 3차 핵 세계대전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핵협의그룹 창설, 다르파 방문이 부전이 구린 지병의 대전략으로 성공하길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핵협의 그룹, 누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을 창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이제 미국은 핵무기로 대응한다는데 저게 핵 공격 뒤에는 땅굴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중국의 도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 19, 20, 21년 4개년 동안에 이제 공중에서 탐지를 통해 갖고 땅굴망을 지도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땅굴 탐지 체계를 개발한 다르파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땅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이제 중공과 러시아와 북계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손자병법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최상책이 아니다. 부전이 구린 지병 싸우지 아니하고 적을 물리쳐 이기는 것이 선지선자야 최상책이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또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전쟁이 예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은 이 카이로스에 이사야서 46장 11절 동방의 사나운 날짐승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우리 욕단 자손과 벨렉 자손은 한 형제입니다. 사나운 날짐승은 전쟁에 능한 사람, 민족, 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은 즉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앞서 대통령과 내각과 장군들이 계엄령으로 내부의 적을 먼저 섬멸하고 내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란 획책의 중심에 중공의 공안경찰과 5.18 유공자 경찰대학 출신 등의 김호철, 민변회장 출신이죠. 윤희근, 경찰대학교 7기인데 중국 사회과학원을 나왔습니다. 문재인이가 다 배비한 것입니다. 이 리더십과 인민경찰 53,33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46장 11절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언된 저 말씀이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예방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동방의 독수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날개를 펴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방명주, 저 한강변에 있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말에 튀어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왕해군이가 거기에 사장으로서 나와서 우리 그런 일 없다라고 해명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왔나? 문재인이가 다 이
중공의 공안경찰을 대한민국에다가 심었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인천경찰청과 중국 산동성 공안청이 이제 치안정보 공유 등 업무 협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이게 인천만 그랬겠습니까?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할 것 없이 다 이 짓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안경찰이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상로를 잡아다가 문책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안경찰과 대한민국 인민경찰이 합작해서 작년 7월 23일 1차 경찰의 난을 만들었습니다. 사상 처음 정부에 반기던 경찰서장, 경찰국 강행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서장의 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차 경찰의 난은 이임재 용산경찰관 130명이 이제 민노총에 들어와 있는 이 특수군들이 158명, 나중에 1명이 추가됐죠. 저 159명을 집단 살해하는 것을 수수방관했고 결국 수사본부에서는 아무 일 없다. 저게 서로 밀고 밀치고 해서 압사한 사건이다. 이렇게 거짓 발표한 것을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2차 경찰의 난입니다. 이임재 경찰서장의 난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5.18 유공자 심의권을 갖게 된 역대 광주시장들은 호남인민공화국과 인민경찰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1990년 2240명이었던 5.18 유공자는 1993년 97년 김영삼 정부에서 4067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근 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공자의 가족들이 경찰대학이나 하사관학교 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대한민국의 경찰과 군대에서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과 계엄령 이전에 이러한 인물들의 전수조사, 격리 수용이 시급합니다. 이들 핵심 인물들이 경찰위원회와 인민경찰과 핵심 혁명 조직들을 이미 장악 준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단 공개를 촉구합니다. 명단 공개의 책임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훈처장에게 있습니다. 광주시장에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90년도 2224명 명단이 돌고 있는데 저러한 명단입니다. 97년도에 김영삼 정부에선 4067명으로 또 김대중 때 또 늙어졌고 또 노무현이가 들어와서 늙었고 또 문재인이가 늙었고 또 다른 대통령은 안 늙었겠습니까? 지금은 1만 명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선거대책본부장까지 했던 이자 간첩, 이자가 이제 자기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광주민주유공자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악랄한 이해찬입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위원회에 7명이 있죠. 민변회장 출신. 박경민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경찰대학교 1기 출신입니다. 유삼령 1차 경찰에 난 주동자, 작년 7월 달에 있었죠. 이 사람이 4기입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5기입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 6기입니다. 지금 넘버2죠. 윤희근 경찰청장 7기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해서 고속 승진을 한 자입니다. 문재인이가 저렇게 길렀죠. 손재한 특수수사본부장, 이번에 아무 일 없다. 서로 밀치고 해서 죽었을 뿐이다. 마약으로 죽었든지 누가 독약으로 살해했든지 이런 일 없다. 이걸 발표한 자가 손재한이라고 하는 저 특수수사본부장입니다. 이임재 2차 경찰에 난 주동자, 저 용산경찰 서장을 했던 저자는 9기입니다. 실로 국가 패망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은 반드시 이들을 활용한 윤석열 정권 타도의 횃불을 들 것입니다. 계엄령이 아니고서는 해방구가 된 공안경찰, 인민경찰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내란대 계엄령 간 타이밍의 전쟁입니다. 문재인이 책방을 열고 아직까지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바로 공안경찰, 인민경찰, 윤희근의 해방구를 저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가 국가경찰위원회 이 김호철 위원장입니다. 이 자가 경찰국 출범 강행의 유감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380명 이상이나 되는 저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작년 7월 달에 1차 경찰의 난을
이제 일으킨 것입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1, 2차 경찰의 난을 지휘한 자로 보여집니다. 박경민 경찰의 간첩 중에 간첩으로서 발탁돼서 옷을 벗고 난 후에 국가경찰위 상임위원 7명 위원 중에 혼자서 책상을 차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자가 윤희근을 경찰청장에 추천한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문재인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든 2명을 추천하든 3명을 추천하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 이게 김호철이와 요 박경민이 그 위에 시진핑과 문재인이가 찍어주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이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간첩 윤희근이가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이자, 그 다음에 중공의 이 법학 석사증을 갖고 있는 이자가 시진핑과 문재인의 낙점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경찰청장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 사회과학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기관이다. 1977년 5월에 개설됐다. 철학, 역사, 경제 따위 분야를 위한 개별 연구소가 있다. 저 중에 동북공정연구소가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이제 공안경찰과 인민경찰 중심으로 무력 집단을 만들어서 이제 동북 제4성으로 조선성으로 편입한다. 여기에 윤희근이가 올라탄 것이 바로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누가 시켰습니까? 문재인이가 시켰고 시진핑이가 저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은 대한민국에 이미 해방구를 만들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저항 세력이 중앙 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저항의 근거지로 지배하는 이 지역을 해방구라고 하는데, 저게 구가 지역 구자지만 또 저러한 세력도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인데 저기에 왕해군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했었고, 저는 저자가 책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슨 공사나 영사나 이러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윤희근이가 있고, 윤희근이는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해방구를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은 한미동맹의 재래식 응전을 기대하며 김정은으로 하여금 강도 높은 핵미사일 도발토록 지원해 왔습니다. 돈도 대주고, 시진핑은 재래식 전쟁에서 비밀 병기인 3.1 땅굴 전쟁과 공안 인민경찰을 활용하는 내란을 회착했습니다. 1차, 2차 경찰의 난을 통해 경찰위원회, 경찰수뇌부, 수사본부 등이 통제 가능한 혁명 전위 조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파 지난 4월 27일을 통해 땅굴 한마디 없이 땅굴 전쟁을 개시하면 전략 전술 핵무기가 평양과 북경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한 셈입니다. 미국의 경고입니다. 다르파, 그리고 체크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프라하에 있는 체코 공과대학이 개발한 2018년부터 2021년에 마이크로 에어 비클 IR 탐지 체제가, 그래서 마이크로 에어 비클에 들어가는 저 체제가 EAC라고 하는, 공중에서 J-STARS라고 하죠. 공중에서 이제 지상을 훑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도 1월까지 11, 12, 1월 3개월 동안을 탐사를 한 그 지도를 미국이 갖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 전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벙커의 깊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m짜리다, 500m짜리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의 부전이 구린 지병의 전략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역사가 펼쳐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다르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 27일 날 가서 앉았던 거기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이 지도입니다. 저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저기에 보면 Map obtained by single MAV, Micro Air Vehicle in less than 4 minutes. 4분 안에 저 지도가 딱 작성돼서 주어지는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다르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이 청와대가 이렇게 생겼고 청와대 밑에 이러한 거대한 기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나 청와대 안 들어간다
라고 선언을 했던 이 그래픽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픽으로부터 저 아주 파랗게 남색, 청색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의 깊이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61-12라고 하는 지하를 침투해서 터지는 전술 핵무기를 그러면 몇 미터에서 폭발을 시키자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B61-12라고 하는 모델 밤의 모습입니다. 지금 최신의 전술 핵무기입니다. 과거에는 100m 이상의 공산 오차를 갖고 떨어졌는데 새로운 무기체계는 30m 이내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실험 보고서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차례로 기도하겠습니다.